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자궁경부암 진단 기술의 혁신, 특히 주목받는 기업 바이오다인입니다. 기업 보고서, 뉴스, 또 투자자분들 관점까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딱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건 바이오다인의 핵심 기술, 그 블로잉 방식의 액상세포 검사,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의 파트너십, 또 미래 목걸이로 꼽히는 얼리파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다인의 기술력, 또 시장 내 위치, 성장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액상세포 검사, LBC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좀 특정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 홀로직의 심프랩이라는 필터 방식이랑 또 BD의 슈어패스라는 침전 방식,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양분해 왔죠. 특히 그 홀로직의 심프랩은 연매출이 6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거의 표준처럼 쓰였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바이오다인이 새로운 기술로 도전장을 낸 거죠. 아, 그게 바로 블로잉 기술이군요. 이게 기존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핵심은 바람이에요. 공기압을 이용해서 세포 검체를 슬라이드에 아주 얇고 고르게 이렇게 촥 분사해서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기존 방식들은 아무래도 세포가 좀 겹치거나 손실되거나 아니면 변형될 우려가 있었는데 블로잉은 그런 단점을 개선해서 세포를 원래 모양 그대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더 좋다는 건데 혹시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4년에 그 다이어그노스틱 사이토패솔로지라는 학술지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 1위였던 홀로직 방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바이오다인 방식이 민감도, 그러니까 병변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이게 73.1%대 50%로 더 높았고요. 또 음성 예측률, 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비율인데 이것도 90.9%대 83.3%로 더 우수했어요. 검체 적합성도 더 좋았고요. 이야, 30년 만에 나온 신기술로 기존 강자들보다 성능이 더 좋고 또 주요 시장 특허까지 확보했다니 이거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 로슈와의 파트너십도 가능했겠군요. 이게 정말 바이오다인에게는 중요한 변곡점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처음 계약하고 기술 검증 같은 걸 거쳐서 2023년 말에 최종 조건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파트너가 로슈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혔죠. 계약 구조를 보면 로슈가 바이오다인 블로잉 기술을 독점적으로 쓰고 이걸로 만든 LBC 장비나 소모품 매출의 일부를 바이오다인이 로열티로 받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초기 계약금이랑 마일스톤으로 한 6,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억 원 정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진단 회사인 로슈가 왜 자체 기술 개발 안 하고 바이오다인이랑 손을 잡았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슈가 진단 분야에서는 정말 강자인데 이상하게도 LBC 기술은 자체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사인 홀로직 제품을 사다 써야 했던 거죠. 자기들 다른 진단 장비랑 같이 LBC 검사를 팔아도 정작 계속 쓰이는 소모품인 LBC 키트 매출은 홀로직한테 갔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체 솔루션이 없다는 게 로슈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다인과의 파트너십은 로슈 입성에서 보면 이 잃어버린 조각을 딱 맞추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바이오다인 기술로 자기들 브랜드 달고 LBC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연간 1억 2천만 건 정도로 추정되는 로슈의 LBC 검사 물량을 자체 기술 기반 제품으로 싹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소모품 매출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투자자분들 분석 자료 보니까 이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검체 담는 통 하나당 300원 로열티 받는다고 가정하면 로슈가 기존에 쓰던 물량만 바꿔도 연간 영업이익이 350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로열티 매출은 사실상 원가가 거의 안 드니까 영업이익률이 90%를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 자체보다 이익 기여도가 훨씬 클 수 있죠. 바이오다인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간 3억 개에서 5억 개 판매 목표로 로슈랑 협력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달성되면 로열티 규모가 정말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슈가 실제로 제품을 내놓는 건 언제쯤일까요? 2024년 자료들 보면 투자자들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초 출시,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열티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5년 2월 정보로는 회사 쪽에서 로슈랑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이고 생산 준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또 로슈의 기존 진단 포트폴리오와의 시너지도 좀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로슈의 CI엔텍 플러스 사이톨로지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건 좀 더 정밀한 검사인데 P16이랑 KY67이라는 바이오마커 두 개를 동시에 염색해서 HV에 감염된 세포 중에 진짜 암으로 갈 위험이 높은 세포만 콕 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WHO 가이드라인에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럼 바이오다인의 LBC 기술이 그 CI엔텍 플러스 검사랑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바이오다인 기술로 만든 LBC 슬라이드가 워낙 세포 손상도 적고 균일하게 잘 펴져 있으니까 CI엔텍 플러스 같은 후속 정밀 검사를 할 때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들듯이 기본 LBC 샘플 퀄리티가 좋아야 다음 분석도 잘 되는 거죠. 또 루슈가 최근에 FDA 승인받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슬라이드가 깨끗하면 디지털 스캔이나 AI 분석에도 유리하거든요. 계약 기간도 2039년까지로 엄청 길고 그 뒤로도 5년마다 자동 갱신된다는 점도 양사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슈와의 협력이 자궁경부암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비부인과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 11월에 로슈 경영진이 바이오다인 방문했을 때 폐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다른 암 진단에도 이 LBC 기술을 쓰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게 꽤 진전됐다는 정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사업 모델이 좀 달라요. 부인과는 로슈가 직접 만들고 바이오다인이 로열티를 받잖아요. 근데 비부인과 쪽은 바이오다인이 소모품을 직접 만들어서 로슈에 납품하는 구조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납품이면 바이오다인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겠네요. 대신 뭐 생산 설비 투자는 좀 해야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케이펙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주로 비부인과용 소모품 생산을 위한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회사 설명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들 분석을 보면 한 5년 뒤 최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비부인과 쪽에서만 연매출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40에서 50% 되니까 이익은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기대하더라고요. 와, 로슈와의 협력이 든든한 기반이라면 바이오다인의 다음 성장 동력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얼리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얼리팝은 여성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질 안쪽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예요. 핵심은 자가 채취죠. 이걸로 채취한 검체 하나만 가지고 성매개 감염, STD,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그리고 자궁경부 세포 이상 여부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자가 진단은 아니에요. 집에서 채취만 하고 그 샘플은 병원이나 검사기관으로 보내서 전문가가 분석하는 거죠. 아, 집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다면 검사받기가 훨씬 편해지겠네요. 특히 좀 병원 가기 꺼려지거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 자가 채취 방식, 효과는 괜찮은가요? 네, 국내에서 임상해보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해요. 의사가 직접 채취한 거랑 비교했을 때 세포 진단, HPV 진단, STD 검사 이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2025년 상반기 중에 논문이랑 특화 통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건 2025년 4월 자료 기준이고요. 이미 2025년 3월에는 미국 FDA의 1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도 됐어요. 유럽시 인증받아서 글로벌 판매도 계획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이 얼리팝을 로슈 계약 다음으로 바이오다인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꽤 많았어요. 심지어 뭐 해외 생산기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특정 다국적 기업이랑 독점 계약 묶인 건 아니니까 앞으로 다양한 파트너십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가 채취 방식에 대한 관심이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얼리팝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예를 들어 로슈만 해도 미국에서 HPV 자가 채취 키트를 내놨고 WHO에서도 자가 채취 샘플을 이용한 HPV 검사를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흐름이 얼리팝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시장 전체 환경이랑 전망을 한번 보죠.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바이오다인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대략 한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사이였던 글로벌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이 연평균 5% 이상씩 커져서 2030년에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넘는 규모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WHO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여성 70%가 자궁경부암 검진 받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병을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주 강력하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국제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는군요. 네,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같이 하는 쿼드 암문샷 이니셔티브 같은 지역 협력체도 생겼고요. WHO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 6억 달러 정도 새로 지원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어요. 특히 좀 소득이 낮은 국가들 검진율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FDA가 의료기관 내에서 HPV 자가 채취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한 거나 로슈가 HPV 자가 채취 키트 출시한 거 보면 확실히 검진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이런 변화가 바이오다인, 특히 로슈랑 협력하고 또 얼리팝 같은 자가 채취 솔루션 가진 바이오다인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시장은 편리함을 원하고 또 국제적인 지원은 강화되고 이런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바이오다인의 블로잉 LBC 기술이나 얼리팝 같은 자가 채취 키트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투자자분들 시각을 종합해보면 바이오다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진짜 높았어요. 일부 분석에서는 목표 기업 가치를 2조 원까지 보기도 했고요. 다만 그 로슈한테서 받을 로열티 비율이 정확히 얼마냐, 이걸 놓고는 3%다, 5%다, 10%다 여러 추측이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실제 계약 조건은 비공개니까 이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국내 바이오 소부장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좀 있었어요. 일부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큰 CDMO 기업들이 크면서 예전에 반도체 클 때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컸던 것처럼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또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좀 주춤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예전에 바이오다인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회사 설명도 있었죠.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실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의 문제였다고 설명을 했어요. 신주 인수권 같은 파생상품 가치를 평가하면서 손실이 장부에 잡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률 요건에 걸렸던 거지 회사 실제 운영이나 현금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관련 회계 기준도 바뀌면서 2025년 3월에는 그 지정이 해제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2024년 8월 자료 기준 설명이었고요. 네, 오늘 저희는 바이오다인의 혁신적인 LBC 기술 블로잉, 또 거대 기업 로슈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검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얼리팝 자가 채취 키트까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쵸. 30년 만에 나온 새로운 LBC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자가채취라는 트렌드랑 맞물려서 진단 시장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로시와의 협력은 단순 기술 제공을 넘어서 시장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물론 기술이 좋고 파트너가 빵빵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로슈 이름 달고 나올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빨리 자리 잡을지, 또 예상만큼 로열티 수익이 나올지, 얼리팝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전 세계 여성 건강에 기여할 잠재력만큼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혁신적인 진단 기술과 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